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거의 뭐 절반 가까이 가고 있죠.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6번째 시간, 동사의 수동태라는 걸 한번 알아볼 겁니다. 수동태 모르는 친구들 없죠? 다 들어봤죠? 근데 요게 또 공부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미션 보셔야죠. 여러분들의 리스타트 미션들입니다. 요거 빈칸에 뭐 넣을까요? 영어는 많은 나라에서 이제 말해진다, 뭐 사용되어진다라는 건데요. English is 다음에 요 빈칸에다가 뭐 넣어주시고 in many countries 이렇게 가는 건데요. 답 보이시나요? 보이는 친구들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쯤 오면은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정답 안 보이는 친구들 괜찮습니다. 이렇게 정답이 안 보일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만큼 이번 강의에 배울 게 많이 있다라는 거니까요. 자, 요거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 적으시고 수동태가요 좀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타트 영문법 개념, 여러분들과 함께 개념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리스타트잖아요. 뭔가 좀 특별해야죠. 뭐 똑같은 거, 뭐 문법책에 있는 거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름만 바꿔가지고 리스타트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좀 새롭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이 수동태가 시험에 많이 활용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동태 하면은 우리가 뭔가 문제를 빨리 풀려고 하고 막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요. 사실 수동태라는 게 뭐냐부터 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4강까지 1형식부터 5형식을 살펴봤어요. 이제 문장의 뼈대를 만들었죠. 근데 우리 5강부터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동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형식 문장이다. 1강부터 4강까지, 4강까지죠. 4강까지는 우리가 이런 문장의 뼈대를 만드는 방법도 배우고 예문들도 봤다면은 5강부터는 무슨 작업이 시작된 거냐면요. 이 동사에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지난 강의 말씀드렸지만 it이라고 안 써요. it이라고 안 쓰잖아요. 먹다, 공부하다 이렇게 안 씁니다. 여기에 분명히 무언가 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면은 저기 뭐랄까 시장 가면은 생닭을 팔아요. 뭐 닭도리탕도 할 수 있고 뭐 치킨도 할 수 있는 그 생닭 있죠. 이렇게 다리 뒤로 이렇게 돼가지고 생닭 같은 거예요. 이거 그냥 못 먹어요.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맛도 없어요. 뭔가 좀 맛있게 소금도 넣고 후추도 넣고 카레도 좀 넣고 좀 맛있게 만들어서 먹어야 돼요. 이 그냥 동사는요 생닭 같은 존재라고요. 그대로 못 씁니다. 여기에다가 양념 더해줘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양념이 많지도 않아. 3가지가 더해집니다. 우리가 5강에서 배웠던 12시제, 이거 양념이거든요. 요 양념 한번 쳐주면은 많이 좀 맛있어지죠. 동사가 쓸만해집니다. 아, 뭔가 내가 본 것 같은 그런 쓸 수 있는 살아있는 동사가 되죠. 그 다음에 오늘 배우게 되는 수동태, 문법책에는 뭐 태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요 수동태가 또 더해지면은 동사가 또 아주 쓸만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 예고편 조동사요. 조동사 can이나 may나 will 같은 애들 있잖아요. 요걸 또 여기다 갖다 붙여.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사실 이 동사가 길어지면은 동사 부분도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무작정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딱 양념 3가지 쓰는 겁니다. 요거 쓰거나 요거 쓰거나 요거 쓰거나 이 2개를 뭐 함께 쓰거나 이런 식으로 이 3가지 양념을 돌려가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뭔가 좀 길어지고 뭔가 좀 어려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요 3가지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 요 지난 시간에 했죠. 기억나시나요? 2가지만 외우면 된다 그랬는데 뭐랑 뭐였죠? 2가지만 외우면 12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완료랑 진행, 그것만 알면은 12개 싹 만들어 줬었고, 오늘 요거 배울 거고 다음 시간에 요거 배울 거고, 그러면은 진짜 끝인데요. 예, 진짜 끝이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좀 디테일한 문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뼈대 중에 뼈대는 진짜 다음 강까지인 거죠.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요 수동태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수동태 그럼 뭐냐? 문법 문제 물론 많이 나옵니다. 내신에 많이 나오죠. 그치만 수동태는 뭐냐면 동사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동사를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그 양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뭐 고추장, 간장, 뭐 그 정도의 비유될 수 있겠죠. 고추장, 간장, 뭐 설탕,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주된 양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수동태 어떤 건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수동태 하면 그냥 바로 나오는 게 BPP 아닙니까? BPP 바로 이거죠. BPP. 이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우리가 열심히 봤던 겁니다. 그리고 수동태가 중학교 때 왜 어렵냐면요. 여기 PP꼴이라고 하는 PP도 먼저 알려드릴까요? 이게 과거분사라 그래서 그 영어로 쓰면은 past participle입니다. 이것도 써드릴까요? 이게 과거가 past고요. participle 해가지고 과거 분사라는 말이에요. 그 이제 약자만 따가지고 PP라고 부르는 거니까 결국 그냥 같은 말인 거죠. 아무도 이렇게 안 씁니다. 그냥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PP예요. 이게 중학교 때 왜 어렵냐면 수동태를 쓰려면 이 PP를 외워야 돼요. 그래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 뻔하지가 않죠. 그거 외워야 되는 건데 중학교 때 외우셨나요? 이게 중1 말쯤에는 외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불규칙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뭐 swim, swam, swum, go, went, gone, study, study. 아 이거는 규칙이구나. sing, sang, sung, take, took, taken 이런 것들. 그 마지막에 그 PP꼴들을 여러분들이 외우셨어야 됐기 때문에 중학교 때 상당히 어렵죠. 이제 그거를 안 해온 친구들이 수동태가 해결이 안 되면서 내신 다 틀리고 영어 재미없어지면서 이제 고등학교 오면서 완전히 영어를 손에 놓게 되는 건데요. 자,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PP꼴은요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라서 그건 여러분들에게 좀 맡겨드리고요. 뭐 인터넷상에서요 불규칙 동사의 3단 변화, 동사의 3단 변화 뭐 이런 식으로 치시면은 뭐 3단 변화 같은 것만 치셔도 다 나옵니다.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외워주시면서 우리는 이 수동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BPP 다음에 by 행위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수동태의 형식이고요. 의미는 당하는 거죠. 뭔가를 당하는 겁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당하는 거예요. 수동태의 반대말은 능동태입니다. 근데 능동태는 문법책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게 다 능동태거든요. 말하다, 공부하다, 먹다, 자다 이거 다 능동태입니다. 다 능동태고 그것의 반대 개념인 이제 수동태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수동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자, 수동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혹시나 놓쳤다면은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한국말로 적으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밑에 예문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일단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쌤이 여기 교환에 넣지 않았는데요. 뭐 어디 문법책 보다 보면 그런 거 봤을 수 있어요. 수동태가 되는 동사,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 막 하면서 굉장히 머리 아픈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요 되게 저기 뭐랄까 너무 단순한 얘기입니다. 수동태는요 여기 1번 보세요. 이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적어가 이 문장에 있는 목적어가 능동태 평범한 문장의 목적어가 얘의 주어로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목적어가 없으면 문장 자체가 원래 목적어 얘가 없으면 수동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문장의 오형식 아시죠? 1에서 형식을 알면 두고두고 써먹는 게 문장의 오형식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까지 쌤이 썼어요. 여러분들은 교환의 빈 곳에다가 오형식 쫙 써주세요. 다 썼어요. 이 정도 쓰면은 진짜 여러분들 그냥 대단한 사람들인 건데 이거 진짜 요게 2형식, 요게 3형식, 요게 4형식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쓸게요. 이게 5형식이었죠? 여기서 목적 없는 애들 있잖아요. O가 보여야 되는데 O가 안 보이는 애들이 두 개가 보이죠? 1형식과 2형식이요. 이거 수동태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외우는 게 아니에요. 목적어가 주어로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것들은 1형식과 2형식은 수동태가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 I go to school. 나 학교 간다. 수동태 안 된다. 1형식이잖아요. I go to school. 그거 수동태로 막 바꾸려고 막 was gone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수동태가 안 되는 그런 녀석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3, 4, 5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얘 이야기예요. 얘 이야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바꿀 때는 3형식을 쓰죠. 그리고 4랑 5는 저기 교환 보시면 밑에 나와 있죠. 우리가 후반전에 또 따로 다루도록 할 겁니다. 놓치지 않고 다 다뤄드릴게요. 요거 3개가 수동태가 되는데 요거 전반전에 보고 요 2개 후반전에 보면 우리가 다 보는 거죠. 한번 만들어 보죠.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The door가 지금 목적어잖아요. My mom opened the door에서요. The door가 앞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 동사를 갖다가 BPP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opened입니다. 열었다잖아요. 그냥 BPP로 가면 안 되고 요 비동사를요 시제나 인칭에 맞춰 주셔야 됩니다. The door인데 과거잖아요. 과거면서 3인칭 단수 맞추니까 was 가야죠. 그러니까 뭐 am, are, is 뭐 이런 거 아니고 the door was 가야죠. 그리고 PP 꼴이니까 opened가 돼야죠. The door was opened. 그리고 능동태의 주어인 my, mom은 어디로 가느냐? 목적격으로 바꾸라 그러는데요. 이런 건 그냥 이거 자체를 쓰시면 되고요. 뭐 사람, 인칭 대명사 같은 거 있죠. I나 you나 뭐 he나 she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인 me나 you나 him이나 her로 바꾸라는 그런 얘기. 그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by my mom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면은 수동태 완성이다. 간단하죠? The door was opened by my mom 하면은 여러분들은 수동태 문장을 하나 떡하니 쓰신 겁니다. 괜찮아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복습을 한 거예요.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거죠. 중학교 때부터 영어가 어려웠던 친구들을 위해서 쌤이 이거 복습을 한 겁니다. 사실 쌤은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고등학교 때 포기를 딱 한 게 아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영어가 이제 어려워졌어요. 중학교 때부터 어려워져가지고 점차 흥미를 잃어가다가 고등학교 딱 모의고사 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와, 어떡하지? 라는 이제 생각이 든 그런 친구들이 지금 강의를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강좌지만 중학교 내용을 듬성듬성 넣어요. 필요한 것들은. 요거 중학교 내용이에요. 요 바꾸는 거. 요 중학교 때 했거든요. 이제 되시나요? 그럼 이제 중학교 과정 클리어. 클리어하고 고등학교 갑시다. 고등학교. 자, 이 정도 되면은 고등학교 수준입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일 수도 있는데요. 수동태가요. 딱 수동태 이렇게 바꾸고 끝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이게 시제랑 같이 이렇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를 떠올려 보세요. 동사라는 생닭이 있어. 생닭. 굉장히 못 그렸네요. 진짜 생닭이 있습니다. 닭 끓인 거죠, 닭. 참고로 쌤이 어머니가 미술 선생님. 굉장히 잘 그렸죠. 동사입니다. 자, 동사라는 건요, 생닭 같은 거예요. 이거 그냥 못 먹습니다. 여기에 양념 친다 그랬잖아요. 무슨 양념 세 가지? 12시제랑 시제 양념 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우게 되는 수동태 양념 치고 마지막으로 조동사까지 양념을 이렇게 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만 치는 게 아니고 원래 요리도 해본 사람은 아는 게 뭐 고수들이야 뭐 원재료의 맛을 살리겠죠. 선생님 같은 하수들은 막 집어넣어야 돼. 막 양념을 이것저것 집어넣으면 대충 맛있어집니다. 이거를 함께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12시제랑 수동태랑 막 같이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양념도 치고 이 양념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대신 우리가 딱 봤을 때 동사 부분이 좀 어렵죠. 그치만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양념 한번 치고 이 양념 한번 친 거라고요. 자, 현재랑 수동태가 만납니다. 요게 이제 콜라보를 딱 하게 되면은 He cleans the room이라는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 The room is cleaned by him이에요. 그 방은 그에 의해서 청소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위에 건 그가 방 청소한다. 밑에 거는 그 방은 그에 의해서 청소가 되어진다. 우리가 주목할 건 요 형태. 현재인데 수동태가 붙었죠. 자, 그 다음에 과거랑 수동태가 붙게 되면요. He cleaned the room은 어떻게 되냐? The room was cleaned by him. 이런 것도 가능하죠. 여기에 지금 과거의 느낌이 살아있으면서 수동태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방은 그에 의해서 깨끗해졌다. 이렇게 가죠. 그에 의해서 청소가 되어졌다. 과거랑 수동의 느낌 살려주면 돼요. 여기 들어있는 양념을 딱 보고 과거랑 수동이네. 청소가 되어졌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미래입니다. will clean이라고 이제 평범하게 쓰겠지만 수동태가 되면은 will be clean돼요. 이제 요 정도만 되면 상당히 어렵죠. will be clean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겁먹을 거 없어요. will 한번 살려줘요. 미래잖아요. 뭐뭐 할 거래요. 근데 수동 있잖아요. 요 수동이죠. 그러면은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방은 그에 의해서 깨끗이 청소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보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양념을 싹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맛을 살려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자, 끝이 아닙니다. 이게 기본이었고요. 요거는 퀴즈. 여러분들 심심할까봐 퀴즈. 요쯤에서 이제 퀴즈. 혹시나 지금 강의 보면서 다른 창도 켜놨다면 다 끄시고 퀴즈. 딱 오른손에 펜 드시고. 그러니까 오른손을 저기 마우스나 키보드에 두지 마세요. 그러면은 자꾸만 딴짓하게 됩니다. 딱 펜 잡으시고 요거 퀴즈.
진행 시제인데요. 진행이죠. 그는요 지금 방을 청소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요거가 수동태랑 만나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서 써보세요. 적으셨나요? 자, 그런 다음에 쌤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진행 시제가 수동태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요 그냥 합쳐주시면 돼요. 원래 진행 시제는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죠. 근데 이게 쌤 수학 참 못해서 영어 쌤 됐지만 약간의 더하기입니다.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죠. 그러면은 요거를 뭐 요렇게들 한다죠? 요렇게 더하기 요렇게 하게 되면은 요거 그대로 내려오고요. 수학 느낌 확 나죠? 그리고 be랑 ing니까 요게 being이 돼야 되는 거예요. be가 ing가 되니까 being이 되면서 pp 그대로 내려오죠? 그래서 pp 딱 요렇게 be being pp 이렇게 보면은 와 뭐 be being pp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요거 진행이랑 요거 수동이랑 합쳐요. 그러면 요 부분이 합쳐지면서 이렇게 being이 되면서 be being pp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 쓸까요? 그 방은 being pp라면서요 being clean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할 때는 요거 당황하지 말고 딱 봤는데 야 이게 is being cleaned 정도 되면은 거의 뭐 지금 뭐 동사분이 길어질 대로 길어진 거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 요렇게 끊으면은 비동사 ing니까 진행. 요 be랑 pp 보면은 수동. 진행 시제 플러스 수동이구나를 살려주면서 진행되면서 수동인 거예요. 그 방은 청소가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판별을 하는 거예요. 딱 보고 그런 시제구나. 수동 들어갔구나. 오케이 됐어.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완료 시제입니다. He has cleaned the room입니다. 그가 방 청소를 끝을 냈죠. 그러면 요거는 has been pp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얘도요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has pp잖아요. 거기에 수동태가 bpp잖아요. 더하기 쫙 이렇게 해가지고 has 그대로 내려오고요. be가 pp가 돼야 되니까 been이 되면서 has been pp 되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The room has been cleaned by him 하면은 그 방은 그에 의해서 청소가 되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쓱 따라오시면은 오케이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따라오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엄청난 걸 보신 거예요. 어떤 차이를 느끼셔야 되냐면요. 이걸 듣기 전까지는 동사 파트가 길어졌을 때 조금 대처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이게 뭐지? 뭐 이런 거 막 봐요. 막 has been cleaned, is being cleaned 보면 야 이건 뭐지? 그냥 청소한다라는 건가? 하고 있는 건가? 좀 헷갈리셨다면은 이제는 냉정하게 시제 배웠고 그리고 수동태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 느낌을 살려서 해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동사 부분을 객관적으로 분석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추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수동태 합쳐진 거 본 거고요. 자,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후반전에는 조금 내신에 도움될